우리는 종종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모험을 떠난 한 모녀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자라 블랙우드예요. 35살이고요. 뉴욕시에 살면서 전 세계의 물건을 판매하는 큰 회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을 정말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제 엄마 엘리자베스 때문이에요. 엄마는 이제 72세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저와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저는 자주 찾아뵙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 때문에 늘 쉽지만은 않아요. 지난주에 엄마를 뵈러 갔을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봤어요. 엄마가 차를 끓이려고 하셨는데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 물을 따르다가 흘리셨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도와드렸죠. 엄마의 눈에서 좌절감이 보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엄마는 항상 독립적이셨거든요. 간단한 일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엄마 생각이 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그 생각을 싫어하실 거란 걸 알았어요. 엄마는 항상 스스로를 돌보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마케팅 보고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엄마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존슨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자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기회가 있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뭘 말씀하실지 궁금했죠.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존슨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새 사무실을 설립하는 걸 돕기 위해 1년 동안 갈 사람이 필요해요. 자라 씨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이라고요? 그건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엄마가 여기서 저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 같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니였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항상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죄송해요. 방해해서. 제니가 말했어요. 이 보고서들을 전달하러 왔어요? 존슨 사장님이 그녀를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어요. 때마침 잘 왔어요. 제니 방금 자라에게 서울 포지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거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라? 음식도 정말 맛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저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돼요. 최근에 건강 문제가 있으셔서 혼자 두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있잖아요. 한국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라는 좋은 곳들이 있어요. 제 이모님도 거기 사시는데 정말 좋아하세요. 활동도 많고 필요하면 돌봄도 받을 수 있는 고급 은퇴 커뮤니티 같은 곳이에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흥미롭네요. 외국인도 받아주나요? 제니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확실해요. 항상 더 국제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알아보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존슨 사장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며칠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엄마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큰 결정이니까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제가 찾던 해결책일까요? 제 경력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엄마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날 저녁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엄마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긴장됐어요. 자라, 엄마가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깜짝 방문이라니. 어서 들어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과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얼굴을 지켜봤어요. 처음에 엄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고? 그건 너무 멀잖아. 하지만 실버타운과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자. 엄마의 눈에서 관심의 빛이 보였어요. 있잖아.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난 항상 더 많이 여행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 실버타운들이 흥미롭게 들리네. 우리는 밤늦게까지 장단점을 따져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떠날 때쯤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반짝이는 뉴욕의 별들 아래를 걸어가면서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엄마에게 옳은 일일까?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삶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았어요. 엄마와 그 밤에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계속 한국 생각만 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로 서울과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신이 났죠.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내일 저녁 식사하러 오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엄마가 제 아파트에 오셨을 때 저는 커피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준비해뒀어요. 우리는 앉아서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세요. 서울의 이미지들을 클릭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어머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현대적이구나. 난 다 옛날 절만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절도 있지만 서울은 큰 현대 도시예요. 이것 좀 보세요. 공원에 있는 사람들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공원에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있어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음식은 어때? 엄마가 물으셨어요. 다 매운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비빔밥이에요. 밥에 야채와 고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고기예요. 한국식 바비큐 같은 거죠. 음식을 보자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맛있어 보이는구나. 엄마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실버타운을 보여드릴 차례였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름다운 건물들과 정원, 운동실, 그리고 웃고 있는 주민들의 사진을 클릭해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활동도 많고 필요하면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엄마는 잠시 사진들을 조용히 보시더니 저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자라, 얘야, 이 모든 게 정말 멋져 보이는구나. 하지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는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모험을 한 게 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말이 맞아. 그저 너무 큰 변화라서 그래.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엄마에게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시도도 해봤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제가 엄마를 설득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실까요? 점심 직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올 수 있니? 결정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저는 오후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시계를 보며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어요.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엄마의 아파트로 갔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엄마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자라,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 그렇단다. 무섭긴 하지만 정말 멋질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계획을 세웠어요.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상사에게 말해야 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하고, 엄마에게 가장 좋은 실버타운을 찾아야 했죠. 제가 떠나려고 할 때 엄마가 문 앞에서 저를 멈추셨어요. 자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도록 밀어붙여줘서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것 같아. 저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우리 한국에 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닥칠 도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엄마가 새 집에 정착하는 걸 돕는 것.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침내 잠이 들 때쯤 엄마와 제가 함께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둘 다 미소 짓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했고 저는 그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됐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제 속이 살짝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몇 달 동안 계획하고 짐을 싸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끝에 엄마와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어요. 엄마를 돌아봤더니 팔걸이를 꽉 잡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냥 집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엄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꼭 쥐었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낯선 향신료와 뭔지 모를 향기가 섞여 있었죠. 공기도 달랐어요. 뉴욕보다 습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지 눈에 띄더라고요. 한글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그 밑에 작은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오기 전에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연습해둔 게 다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관 직원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를 줄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쑥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영어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세관을 통과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진짜 문화 충격이 밀려왔어요. 도시는 네온사인의 바다였고 높은 고층 빌딩들 그리고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지하철 차임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엄마가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잡하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좀 압도된 느낌이었거든요.
택시를 찾아볼게요. 저는 실제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미리 엄마의 새 실버타운으로 데려다줄 운전기사를 예약해뒀어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제 휴대폰을 가리키다 보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기사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실버타운으로 가는 길은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서울은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고대 사원들이 모두 다채롭고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는 차 안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계셨죠. 엄마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과한 걸까요? 우리가 실수를 한 걸까요? 마침내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앞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자 제 속에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비는 아름다웠어요. 작은 폭포와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표지판도 모두 한글이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친절해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골든 이어스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니저 김지은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영어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하고요. 이분은 제 어머니 엘리자베스예요. 저희는 여기 처음 왔어요. 지은 씨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님, 아파트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은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다시 엄마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어요. 지은 씨가 우리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이 멍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에 압도된 것 같았죠. 지은 씨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후 엄마는 힘없이 침대에 앉으셨어요. 자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첫날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워 보이지만 나아질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나아질까요? 엄마를 여기 데려온 게 큰 실수였을까요? 그날 밤 엄마의 실버타운에서 멀지 않은 제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도시의 소리들 때문에 잠을 설쳤고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뉴욕 아파트의 편안함이 그리웠고 익숙한 지하철 소리, 길 아래 피자 가게에서 나는 냄새가 그리웠어요.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언젠가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알려줄 수 있겠죠.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이 문화 충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같았죠. 직장에서는 제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어요.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회의 때는 영어로 말했지만 점심시간에는 빠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이상해 보이는 점심을 찌르며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팀장님께 먼저 확인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뉴욕에서는 괜찮았겠지만 여기서는 큰 실수였어요. 박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자라 씨,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항상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팀장님.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실망하신 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엄마와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점점 더 불행해 보였어요. 여기 음식이 너무 이상해. 엄마가 불평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외롭구나, 자라.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가능한 한 자주 방문했지만 일과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원하는 만큼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토요일 엄마를 뵈러 갔어요. 문을 여시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어요. 마치 울었던 것처럼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엄마를 안으며 물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여기가 너무 싫어, 자라. 집에 가고 싶어. 더는 못하겠어. 저도 울고 싶어졌어요. 우리를 여기 데려온 게 큰 실수였나요? 그냥 짐을 싸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엄마 또래의 한국 여성분이 미소 지으며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저는 박수연이에요. 옆집에 살아요. 괜찮으세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저는 공손하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 뒤에 나타나셨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수연 씨에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엄마와 수연 씨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며 놀랐어요. 수연 씨의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엄마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어떻게든 소통하고 계셨어요. 가족 취미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수연 씨의 농담에 웃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셨어요. 수연 씨가 가신 후 엄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셨어요. 있잖아, 자라. 여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수연 씨가 내일 태권도 수업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 믿어지니? 내가 태권도를 한다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직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혼자 책상에서 점심을 먹는 대신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농담에 함께 웃고 심지어 한국어로 몇 마디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가 제 노력을 알아차렸어요. 자라 씨, 그가 말했어요. 유용한 한국어 표현 몇 개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죠. 점심시간 내내 민준 씨는 저에게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같은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낯선 발음을 따라하려고 애쓰면서 많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해서 태권도 수업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신이 나 있었어요. 오자라, 정말 재미있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작을 다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수연 씨와 다른 분들이 정말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있잖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배웠어. 엄마가 즐겁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여기 서울에서 정말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힘든 도전들을 겪었지만 매일 작은 승리들도 이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작은 승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울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직장에서는 드디어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민준 씨와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변 대화에 조금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로 농담도 몇 개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박 팀장님이 다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 팀장님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자라 씨, 그가 말씀하셨어요.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매우 창의적이었고 팀과도 잘 협력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치 공중을 걷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뭔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엄마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의 슬프고 외로워하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이제 엄마를 뵈러 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자라, 오늘 태권도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면 믿지 못할 거야.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됐어. 아니면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를 보여주시곤 했어요. 조심스럽게 발음하시고 제가 맞다고 하면 자랑스러워하며 빛나는 표정을 지으셨죠. 어느 토요일 엄마의 아파트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주방에서 야채가 담긴 그릇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강하고 매운 냄새가 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우리 김치 담그고 있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가 가르쳐 주고 있어. 보니까 엄마의 이웃인 수연 씨가 싱크대 옆에 서서 엄마에게 야채를 매운 양념과 섞는 방법을 보여주며 웃고 계셨어요. 같이 할래? 엄마가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웃고 떠들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엄청난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끝날 무렵에는 제 손도 빨갛게 물들었고 매운 김치 냄새 때문에 콧물이 났고 너무 많이 웃어서 볼이 아팠어요. 차와 갓 담근 김치를 즐기며 앉아있을 때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수연 씨와 영어와 배운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가장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있잖아. 엄마가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 목이 메었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직장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민준 씨가 저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울 근교 산으로 등산 가자고 초대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가 등산을 잘 못해서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재촉했어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져요. 결국 동의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등산은 힘들었지만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정상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김밥을 먹으며 놀라운 경치를 감상했어요. 제 집이 된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평화로움이 밀려왔어요. 처음 힘들었던 몇 주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봤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강점들도 발견했죠.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뜨거운 물에 아픈 근육을 풀면서 우리 삶의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엄마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했죠. 전화기를 집어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화를 받으시자 말했어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정말로 여기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 정말 그러고 있구나. 얘야, 정말 그래. 그날 밤 잠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년이에요. 믿기 힘들지만 엄마와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 상쾌한 가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 모든 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때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리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 커피를 사는 작은 구멍가게 주인에게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주인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답해 주시는데 제가 늘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원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직장에서는 책상에 앉아 동료들과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쉽게 대화를 나눠요. 민준 씨가 웃으며 다가와요. 자라 씨, 오늘 큰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준비했죠. 오늘 저는 우리 최대 고객사의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발표해요.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생각만으로도 겁에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물론 긴장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고객사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박 팀장님은 회의실 뒤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자라 씨,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일까요? 사무실에서 박 팀장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자라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여기서 자라 씨의 일은 정말 훌륭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울 사무실에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규직이라고요? 그건 한국에 계속 있는다는 뜻이에요. 영구적으로. 물론 박 팀장님이 계속하셨어요. 원하신다면 뉴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선택은 자라 씨의 몫이에요. 박 팀장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멍했어요. 이건 큰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이죠. 엄마와 상의해야 해요. 그날 저녁 엄마의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정원을 지나가다 보니 엄마가 수연 씨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며 웃고 계셨죠. 엄마. 제가 불렀어요. 엄마가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자라. 이리 와서 같이 해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진지함을 느끼셨는지 엄마는 빨리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를 따라 아파트로 오셨어요. 안에 들어와서 박 팀장님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짐작해 보려고요. 제가 말을 마치자 엄마는 잠시 조용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고요? 한국에요? 뉴욕은요? 우리 집은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라, 우리 좀 봐. 1년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워했는지 지금은? 난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겼어.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그리고 넌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한국어도 하고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한국이 우리 집이 됐어. 엄마가 웃으셨어요. 얘야, 난 어디 가지 않아. 여기가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 문제는 내가 여기 있고 싶은지야. 엄마의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서울에서의 제 삶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직장 친구들, 제가 가입한 등산 동호회, 듣고 있는 한국 요리 수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갑자기 답을 알 것 같았어요. 내 설렘이 밀려오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네,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웃고 조금 울었어요. 다음 날 박 팀장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축하해주시며 벌써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잠시 멈춰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로움과 설렘을 느꼈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위압적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집이 됐어요. 엄마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 여기 왔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했죠. 집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올 모험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직 배울 것도 탐험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기보다는 설레요. 한때는 낯설고 먼 곳이었던 한국이 이제 우리의 집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